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전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의 질서 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전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제한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한덕수가 오늘도 유체이탈 화법을 시전했는데요.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국힘당이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을 때마다 써먹는 수법인데요. 지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자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한덕수는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먼저 국힘당도 결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 윤석열을 하루아침에 내다버리고 우리는 윤석열과 달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들은 항상 이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에 맞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 거죠.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국힘당과 윤석열 측은 이를 정치 탄핵이라며 선동하려 들 게 뻔해 보입니다. 결국 한덕수의 저 발언은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국힘당과 극렬 지지층을 향한 일종의 면피성 발언인데요. 우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었다는 면죄부를 남기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 국힘당이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할지, 어떤 프레임을 짜서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한덕수의 저런 유체이탈 발언이 국민을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헌재는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탄핵 인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매우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권 경쟁 때문에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당권을 장악해서 당대표가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포석들이고 지지를 얻기 위한 방식들로 활용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배신의 계절, 돌변과 변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비규환, 영웅본색 이합집산, 합종연횡의 행방불명까지 이제부터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사리판이 곧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악의 대통령 내란 수구의 윤석열을 만들어낸 국힘당은 윤석열의 탄핵 인용 직후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하게 될지가 눈에 선한데요. 매번 이들은 이런 식으로 생존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짓밟고 국정을 제멋대로 유린하고 나라를 거덜내더니 결국 탄핵당하는 순간 국힘당은 눈 깜짝할 새 윤석열을 내다버릴 건데요.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님 충성을 외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윤석열과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말 바꾸기를 할 게 뻔합니다. 국힘당이 탄핵 이후 어떻게 나올지는 너무나도 익숙한 패턴인데요. 지도부는 입 싹 닫고 국민께 송구하다 멘트 한 줄 남기고 줄줄이 도망칠 겁니다. 김기현, 권영세, 권성동, 한덕수 다들 자기 살 길 찾느라 바쁠 텐데요. 우리는 윤석열과 관계없었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덧붙일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또 시작될 겁니다. 간판 갈아치우기 쇼인데요. 국힘당이란 이름 버리고 또 다른 당명으로 환골탈퇴하는 척할 건데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힘당으로 바꿨듯이 국민을 또 한 번 기만하려는 짓입니다.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껍데기만 바꾸고 생존하려는 수작입니다. 비대위를 띄우고 초선 젊은 의원들을 앞세워 우리는 윤석열과 다르다라고 쇼를 벌일 텐데요. 그러나 친윤 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들 숨어 있다가 다시 기회만 보면 기어 나올 겁니다. 대선 후보 선출, 그들도 답을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탄핵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새로운 후보를 띄울 겁니다.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같은 이름이 등장할 것이고 또다시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겁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제에
반성은커녕 또다시 민주당과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될 겁니다. 국힘당은 차기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인데요. 내란 수구의 윤석열을 키워내고 그의 국정농단을 두둔하고 부패와 무능을 방치한 정당이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도부만 바꾼다고 끝날 일이 아닌데요. 이 정당은 이미 대한민국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할 적폐 세력입니다.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국정을 망쳐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당, 국민을 속이기 위해 얼굴만 바꾸는 정당인데요. 이런 정당이 또다시 대선 후보를 낸다고요?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힘당은 차기 대선 후보를 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텐데요. 국힘당이 또다시 태세 전환하는 꼴을 두고 볼 건가요? 이제는 이 정당을 해체하고 역사 속으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탄핵 후에도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쇼를 멈추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만이 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문장으로 선고를 시작하는지에 따라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전례에 따르면 주문부터 선고를 한다면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만장일치 의견이라면 결정문의 이유를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됩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도 비슷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고 시각이 다가오자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외신 기자와 일반 방청객들이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선고가 시작된 후 주문을 읽기까지 약 21분이 걸렸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주문을 읽는데 25분이 걸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선고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고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 헌납 8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될 겁니다. 이후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탄핵 사유와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담은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전원 일치 의견이라면 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했던 것과 유사한데요. 반대로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자 이유를 읽는 방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선고가 생중계되지도 공개 방청도 없었을 거라는 점인데요. 이 점에서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암시하는 셈입니다. 생중계라는 중요한 변수를 두고 보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는 거죠. 저는 4월 4일 11시 문영배 헌재소장이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주문을 읽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유정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반대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설마 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점을 결정했습니다. 참담합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자는 의결안을 반대하고 헌법을 어기자라고 반대 토론을 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투표권을 아예 포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대체
옳고 그른 것조차 모르는 듯합니다. 공공의 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지 열흘째입니다. 지난 3월 30일 천주교 사제 수도자 성명서는 공직의 타락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재의 결정을 짓뭉개는 상황을 두고 공직의 타락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타락한 공직자는 뭡니까? 공공의 적이 됩니다. 자기에게 직을 준 윤석열에게만 충성하고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대행은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의 적, 공적이 돼버린 겁니다. 헌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민주시민, 민주국가, 주권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1항은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임명한다라고 이미 써놓고 있습니다. 명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14시 57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이미 2025년 2월 27일에 인용됐습니다. 인용 결정문은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4월 2일입니다.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지 98일째입니다.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여전히 우리가 후보라 부릅니다. 왜입니까? 헌법재판관 8인이 전원이 뜻을 합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밝혔습니다.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다라고 짚은 겁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에게 총칼 들이댄 윤석열의 사복, 부가, 그리고 졸개입니까? 왜 지엄한 헌법은 무시하고 직무정지된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윤석열 바라보면 헌법도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것이 됩니까? 지금 우리 헌법은 우리가 통과해온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자들이 헌법의 울타리에 개구멍을 만들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자기 취향대로 시사 선택해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이 법 위에 있습니까? 자신을 어기면서 남은 지키라며 유체이탈도 유분수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또 어떻습니까? 헌재의 직무복귀 결정은 날름 먹었습니다. 임명하라는 결정은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 헌법을 쥐뭉개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와 헌법, 법률 무시하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무려 100일 가까이 됩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잡고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외치고 있습니다.